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루가노 선언. 자, 이 루가노 선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1300조 잭팟이 터졌다. 왜 1300조에 달하는 잭팟이 터지는 건지 7월 당신이 투자해야 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대장주가 무엇이 될 것인지,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왜 지금 하필이면 우크라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하고 가셔야겠죠. 자, 일단 중요한 게 최근 시장이 굉장히 하락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락장에서도 보면 뭐였다? 자, 하락장 휩쓴 전쟁 테마주였다. 자, 믿었던 우량주도 뭐였다?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하락장을 만든 것 자체가 뭐였다? 만든 것 자체가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한 뭐가 됩니까? 반사이익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는 그 하락장에서 움직였던 게 이 반사이익 관련되어 있는 뭐가 움직였다? 테마주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의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죠.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테마주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잡아야 될 테마주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잡아야 될 테마주를 좀 알아볼 거고, 그럼 왜 전쟁이 끝나느냐? 일단 전쟁이 끝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전쟁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를, 전쟁 끝나고 나서 종전 이후에 사야 될 테마주를 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더니 어떤 분위기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크라 뭡니까? 돈바스 전역 함락 때문에 휴전 선포. 자, 휴전설 제기된 배경은 나오는데 지금까지 종전이라든지 휴전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뭐가 된다? 휴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뭐예요? 지금 루안스크 함락이 공식화된 이튿날인 4일 방송에서 기자 및 전문가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뭐한다? 도네츠크에서까지 승리해 돈바스 해방 목표를 달성하면 휴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한다? 이제 돈바스까지 사실 이게 점령을 한다라고 하면 좀 가슴이 아픈 얘기지만 점령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휴전 혹은 뭐다? 5월 우리가 종전까지도 지금 뭡니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도 얘기했지만 휴전 종전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강태형 전문가님 그러다가 휴전이나 종전 안 하면은 우리는 물리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휴전이든 종전이든 안 해도 괜찮다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지금 당장에 안 할 뿐이지 휴전이든지 종전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나와줘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반드시 나와줄 이슈다. 반드시가 반드시죠. 두 번째는 뭐예요? 휴전 혹은 종전이 길어질수록 뭐한다? 길어질수록 그 재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되나라는 이야기가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돈바스 지역의 75% 정도는 지금 뭡니까? 러시아가 먹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어쨌든 확보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머지 25%까지도 이제 확보한다라고 하면 앞에 얘기했던 100%가 달성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상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그냥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젤렌스키도 뭐합니까? 지금 국제사회에 종전 이후에 뭐한다? 우크라 재건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젤렌스키도 뭐하겠다? 전쟁을 끝낼 생각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전 후에 뭐합니까? 우리 종전해야 할 거니까 종전 후에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전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 젤렌스키가 우크라 재건 지원 요청을 한다는 거는 종전에 대한 생각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된다? 다가올 종전을 생각하면서 관련주를 사야 된다. 특히나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이 있었다 했어요. 이 종전 관련되는 회담이 있다 했죠.
자, 아까 루가노 선언이 뭐예요? 이번에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한국 등 세계 40여 개국이 뭐하겠다? 우크라 재건 위한 루가노 선언 채택하겠다. 그래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건, 부패 방지 등에 합의하고 15개 중점 분야 정해 재건 추진하고, 중요한 건 이거죠. 주요 도시 재건 담당국을 정해가지고 키우는 영국이 맡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40여 개국이 지금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루가노 선언의 채택을 선언 채택한 이 40여 개국, 함께 하기로 한 40여 개국은 웬만하면 뭐 한다? 웬만하면은 뭐 무슨 우리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냐? 우크라이나가 뭔데 우리나라한테 뭐 지원?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선택 안 하면 끝 아니냐? 이게 문제, 이게 아니라 뭐다? 여기 참여해서 같이 뭡니까? 루가노 선언한 세계 40여 개 국은 웬만해서는 주요 도시 재건 담당국을 정하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하나 정도는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 재건 사업 참여한다고 뭐합니까? 국토부가 이달 내 협의체 구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7월 당시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고 하면은, 이번 달 중으로 이런 뭡니까? 이 재건 사업 관련되어 있는 협의체 관련된 구성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될 수가 있다.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뭐가 된다.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라고요? 자, 이런 뉴스가 괜히 나왔을까?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 코스닥 단비될까? 이런 뉴스가 괜히 나왔을까? 이거는 분명히 뭐합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만간 재건 테마를 구성해서 이 관련주를 시장에서 움직이기 위해 개인들에게 이제 뭡니까? 개인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작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뭡니까? 1300조. 지금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액이 약 1조 달러에서 1300조 원가량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뭐가 됐든지 1300조에 달하는 이 기대감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재건 관련주를 우리가 좀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재건 관련된 종목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당장에 보면은 제가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 한 4개 정도 찍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0% 정도 오른 종목도 있고, 물론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것만 보셔도 웬만한 관련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다만 기본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건설주들, 두 번째 지뢰 제거, 세 번째 농업 관련해서 농업 관련해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테마를 좀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가 붙어버립니까? 플러스 알파로 원전이라든지 폐수 정화도 붙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원전 관련 수혜, 이때 원전 관련 수혜로 소개시켜드렸던 게 피코그램이다. 피코그램. 지금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100% 이상 날라갔죠. 어쨌든 원전 관련 수혜, 그 다음 폐수 정화 관련된 붙을 수 있다. 이것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다른 거, 건설주도 아니요, 지뢰 제거도 아니요, 농업 관련도 아니요, 원전 폐수 정화도 아닌 다른 종목을 좀 얘기해 보려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궁금하시다고 하면 이 4개 종목, 이 4개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여기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과연 어떠한 테마가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또 이런 테마가 나오긴 했어요. 어떤 테마? 자, 우크라이나가 뭐한다? 디지털 국가 구상 선언 이야기를 하면서 디지털 국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국가 관련돼서 데이터 솔루션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사실 디지털 국가 선언에 따르니 여기 수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저는 좀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 오늘 이제 뭐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달 내 협의체 구성하고, 오늘 뭐 했다? 오늘인가요? 7월 6일 오전일까 어쨌든 루가노 선언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 채택을 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겠죠. 그 이야기를 좀 보자란 건데, 봤더니 어떠한 이야기가 있느냐? 자, 한국과 우크라이나 뭐 하겠다? 인도적 지원을 뭐 한다? 전후 재건 협력 논의하겠다. 전쟁 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협력 논의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지금 우리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이 재건 관련해서 협력을 하는 게 이 첫 번째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예요. 자,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식음료가 될 수도 있고, 식음료는 우리가 뭐로 봐야 됩니까? 아까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폐수로 봐야겠죠? 아니면 의류, 뭐 기본적인 의류, 뭐 의류 쪽은 뭐 사실 지금 뭐 당장 이거 뭐 지원이 할까요? 의료업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는 곳, 뭐 그 자는 곳은 우리가 이제 역시 우리가 건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식음료라든지 의류,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뭐 지원 좀 의류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자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이 되겠고, 이제 먹고 싸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도적으로 한다면 이제 사람처럼 살게 해줘. 사람처럼. 그럼 사람처럼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인도적인 지원에는 뭐도 포함이 되냐면요, 교육도 포함돼요. 교육.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인도적 지원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게 이 교육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한국도 뭐한다?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 재건 기여하겠다라고 하면은 교육 인프라, 아무래도 인프라라는 거는 우리가 식음료 이런 것보다 교육 인프라 쪽으로서의 어떠한 이 활동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를 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보면 뭐예요? 실제로 보면 과거에 6월 달에 나왔던 뉴스도 뭐라고 합니까? 자, 우크라 전쟁 100일 세이브 더 칠드런 뭐한다? 아동 생존 및 뭐가 위기라고요? 교육권이 위기다. 얘네가 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고 있다. 사람처럼 살아야 되니까 바보 멈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학교 1889곳이 폭격과 폭격의 피해를 입었으며 10곳 중 한 곳이 180여 곳으로 완전히 파괴가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가 된 곳이 10곳 중 한 곳이란 거지, 대다수는 뭐였다? 이미 파괴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자, 아동 200명을 대상, 굉장히 작은 인원이긴 하지만 설문한 역경에 맞서는 교육보고서에 따르면 30%에 가까운 아동이 뭐한다?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도 교육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면은 뭐예요? 가장 먼저 중단되고 대부분 분쟁 사에서 뭐가? 교육이 가장 먼저 중단되고 가장 늦게 재개된 서비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 6월 8일자에 강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급등했다. 밑꼬리에서 이대로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보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요? 이 당시에 아이스크림 에듀가 뭐한다? 우크라이나 아동교육이 심각하다. 그래서 과거에 교육 지원 협력 이력이 강세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한편 국제 아동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은 우크라이나 학교 1889일 파이에 뭐 쭉쭉쭉 봤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는 뭐다? NGO들은 들을 통해 해외 빈곤 및 교육 열악 국가를 대상으로 교재 공급을 비롯한 여러 지원 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 교육적인 부분도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이 이슈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오늘은 뭐다? 교육적으로는 뭐가 된다? 아이스크림 에듀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외적으로 너무 기본적인 건 뭡니까? 너무 기본적인 것은 건설주, 지뢰제거, 농업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너무 기본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점을 좀 눈여겨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서의 종목은 단기간에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시황적인 부분이에요. 왜? 미래의 이런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를 원한다 하신 분들 뭐 해달라? 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어플 진이강태공을 다운을 받아달라. 그래서 진이강태공을 다운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단기간 시뭐 올려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핸디소프트 올려드렸는데 뭐 큰 시세는 아니지만 핸디소프트 어떻습니까? 오늘 핸디스포트 시가 대비 한 7% 정도, 시가 대비 7% 정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 뛰기, 5% 뛰기
당일 단타하는 데 있어서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빠른 매매를 원한다 하신 분들은 어플을 다운받아달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